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장중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26.82포인트 1.00% 상승한 2720.03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9.19포인트 1.00% 상승한 927.42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 상승폭이 거의 비슷해요. 장 초반에는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견조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상승은 몇 가지 이제 원인이 있죠. 첫 번째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물론 이제 뉴욕 증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뉴욕 증시의 어떤 낙폭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는 철저하게 국채금리에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어제 이제 국채금리가 장중에 2.88%를 넘어섰습니다. 3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거죠. 2.88%를 넘어서면서 결국 이 부분이 지수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모두 한 0.1% 내외의 하락폭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런 금리에 대해서 민감도가 조금 이제 둔화가 됐다는 거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가 철저하게 이런 국채금리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흐름이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아시겠지만은 국내 증시의 시총 비중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의 시총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영향권 하에 있었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에 66,000원까지도 빠졌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조금 반등을 시도하는, 어제도 이제 아래 꼬리를 좀 달았고 오늘도 양봉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잘 아는 장비단, 소재 부품단, 이런 쪽의 종목들의 강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익 IPS라든가 유진테크라든가 테스라든가 PSK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장비 쪽에서도 마찬가지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하고 있죠. 고영이라든가.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IT 업종,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좀 매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이런 IT 업종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소외가 돼 있었는데, 이런 업종들이 오늘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 전체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제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장 큰 사실 국채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이제 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라는 총재가 또 발언을 했죠. 항상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발언을 하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매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5월달에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0.75%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합니다. 항상 이렇게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입을 열면은 시장이 좀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역시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발언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발언들이 어제 있었던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발언, 그리고 이제 21일 날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또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이제 23일부터 이제 블랙아웃이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그 더 이상 그 연준 위원들이라든가 연총대들의 발언이 이제 막히는데, 그 이전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과연 그 5월 그 FOMC에 있어서 어떤 힌트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지금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예요. 이제 21일 날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사실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사실 장중에는 코스피가 좀 우위를 보였어요. 근데 어제 코스닥이 좀 약했던 부분들은 뭐 엔터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이런 쪽이 약세를 보였죠. 뭐 이제 그 엔터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나온 겁니다. 이제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 뭐 NFT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선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시장에 조금 먼저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취지의 리포트들이 어떻게 보면 어제는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쪽, 여기 더군다나 게임 같은 경우도 NFT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이제 엔터, 뭐 게임 이런 쪽이 이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장 막판에는 결국 코스피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뭐 장중에 이제 그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의 기대치는 넘어섰어요. 이미 시장이 기대치를 많이 다운시켜 놨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는 넘어섰는데, 그 중국 당국이 이제 목표치로 삼은 5.5%에는 크게 못 미쳤죠. 4.8% 1분기에 성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1분기가 아니고 2분기에 이제 상하이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2분기가 오히려 더 우려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준 측면이 있고, 결국 이제 우리 증시도 코스피도 결국은 그 하락으로 좀 전환하면서 마감하는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금 지수가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으로 상승폭을 늘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의 반등은 철저하게 저는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 자율적 반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이 어떤 지수의 방향성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시장 지수가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하는 이유는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IT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그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커요. 그리고 역시 시장을 움직이는 건 수급이에요. 방금 이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도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하면서 2710선대 초반까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었고, 코스닥도 뭐 한 5, 6포인트 정도까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는데, 결국 그것은 수급이 좌우하는 거였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 규모를 줄이고, 근데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3700개까지 늘어나고 있고, 그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다시 늘어나면서 이에 더불어서 지수도 다시 지금 상승폭을 늘리고 있다. 2720선대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오늘의 고점 부근까지 다시 지수의 상승폭 탄력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이렇게 수급적인 요인들, 그리고 뭐 또 더불어서 환율이라든가 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그런 좀 약간 매일매일 좀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지수의 움직임은 좌우가 됩니다. 뭔가 어떤 큰 틀에서의 움직임은 철저하게 종목 장세, 더군다나 빠른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오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IT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다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는 순환매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올라오는 게 뭐 반도체, 또 이제 뭐 또 보시면은 뭐 IT 전반,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OLED라든가 또 스마트폰까지도, 그리고 이제 2차전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의 조정을 받거나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업종들이 오늘 또 일제히 또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그리고 뭐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조선기자재라든가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 시장은 큰 틀에서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주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뭐 사료라든가 또 농산물이라든가 또 수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여전히 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업종들은 철저하게 조금 그 테마성이죠. 그리고 이미 그 개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사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밸류에이션상으로도 좀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이러한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종목들을 보기에는 상당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유자의 영역,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제 어제는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좀 중심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업종이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이 아닌가. 그 안에서도 이제 세분될 수가 있죠. 뭐 여행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뭐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뭐 또 면세점이라든가 뭐 의류라든가 그런 좀 세부적인 섹터들의 순환매가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리오프닝이 이제 어제부터 이제 그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그 방역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오늘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이제 둔화가 되고 있지만은 향후에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으로 나설 수 있는,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좀 그 순환매가 또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오면 약한 쪽이 뭐 항공이라든가 여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이 뭐 최근에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지금은 추격 매수가 아니고 저점 매수다. 그러면은 오늘 사실 이렇게 뭐 항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 지금 지수의 흐름은 철저하게 뭐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가 또 뉴욕 증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날 계속해서 좀 이제 변동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다만 그 안에서 종목 장세, 빠른 순환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중심을 이루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월 FOMC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불확실성의 해소, 사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우려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그동안 시장을 좀 짓누른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5월 FOMC가 끝나면은 이제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계속 이러한 지수의 방향보다는 종목 중심의 시장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